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3가지 내용입니다. 제118차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박청정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확정. 오늘은 최고위원 회의를 창원에 위치한 대한애국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창원의 성산구와 통영 고성 두 지역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진순정 대변인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로 공천하였고, 진 후보자는 오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오후에 창원시청에서 했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구의 박청정 후보께서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었고 공천 보류를 했었는데 후보자께서 재심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셔서 다시 협의를 거쳐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 고성 지역의 후보로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청정 후보는 해양대학교 공학 석사이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10년간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함장으로서 월남 전까지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수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물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박 후보자는 통영 고성 지역의 물의 흐름 지도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 지도가 통영 고성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항해에 있어서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통영 고성 지역에 적합한 후보라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4.3 보궐선거의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전력을 다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통영 고성 지역, 창원시 성산구 지역에서 우리 당의 필승을 다짐합니다. 선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한 투쟁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원시 성산지구에서는 선거 전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한 서명대를 운영할 것입니다. 통영 고성 지역에서도 서명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현재 통영 고성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지구에서는 각 당 후보가 거의 다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에서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압승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자원봉사와 지원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와 적극적인 홍보, 당 차원에서의 선거 준비를 요청합니다. 선거 결과는 모르는 것입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당대표도 과거 선거에서 5%로서 65% 지지율의 상대 후보를 꺾었었습니다. 약 20일간 후보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의 결기, 애국심, 자유민주주의 구출, 박근혜 대통령 구출, 시장경제 구출, 한미동맹과 안보 강화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당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창원에 계속 체류할 것입니다. 많은 애국동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각제를 또 말한 것, 이것은 내각제 세력과 연방제 세력의 야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야권 전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나오면 보수의 표가 분열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좌파들도 여러 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는 대한애국당의 노선과 다릅니다. 탄핵 무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고 갑자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내각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각제를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각제 세력과 연방제 세력의 야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보수국민 누가 자유한국당에게 내각제를 하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씨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헌법 위반 탄핵감이 될 정도의 원전 폐지, 북한 경협 자금 수백조 퍼주기,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권 발동, 문 씨의 가족들 문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안보를 무너뜨리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저항을 받게 되고 헌법 위반일 가능성도 높은 일입니다. 이러한 좌파 독재 정권과 투쟁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탄핵 주적에 대한 심판을,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이 갑자기 탄핵 주동 세력들이 추구한 내각제를 들고 나오는 황교안 체제는 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각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과 역사 전쟁의 중심에 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좌파 독재와 투쟁하지 않고 좌파 독재의 무능, 오만, 독선, 공포, 강압 정치에 대한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각제 세력과 연대해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우파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각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당대표 선거 당시에 내각제 세력, 특히 탄핵을 주동했던 김무성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내각제를 들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각제, 이원 집정분제를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황교안 대표도 대통령 권력 분산을 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벌써 2차례 내각제를 거론했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각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내각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묻어버리는 구도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당대표가 말했듯이 내각제 세력과 연방제 세력 간의 밀실 거래, 야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막을 정당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몇 가지 대한애국당과 같은 방향을 가진 발언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무성을 비롯한 내각제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수우파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민생을 챙기고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체제전쟁, 역사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길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대로 가면 30년 암흑의 시대로 간다는 것. 어제 10일 IMF는 대한민국 경제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가 고꾸라지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MF는 역풍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인해 전락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역풍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대로 가면 30년 암흑의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인사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교 참사,
안보 참사, 법치 참사, 교육 참사, 경제 참사에 대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경제 참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불복종하셔야 합니다. 체제 변화 시도의 투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이 해야 할 일이고 애국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